돈은 이미 다 날아갔는데 지강호는 아직도 자기 손에 금빛 동전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그 장면을 본 건 늦은 밤이었는데요.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켜진 채 지강호는 휴대폰 화면을 얼굴 가까이 붙들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니까, 이번에는 진짜야. 그는 혼잣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희망을 붙잡은 게 아니라 허상에 매달린 사람 같았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강호가 이미 몇 년 전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댔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걸요. 그때도 그는 언젠가 크게 한 건 할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고, 엄마 정순이는 우리 아들, 이제는 정신 차릴 거야 하며 믿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가르쳐준 교훈보다 그 실패 속에서 놓친 만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식당은 그나마 가족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싶어 하는 손님들이 모여들었고, 정순이는 여전히 새벽마다 무울을 씻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인테리어 현장과 식당을 오가며 숨가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강호는 식당 일을 배우는 것보다 차트를 보는데 시간을 더 쏟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고, 주문이 밀려도 머릿속은 온통 빨간색과 초록색 그래프뿐이었습니다. 정순이는 그런 아들을 보며 속이 탔습니다. 강호야, 사람 눈부터 봐야지. 식당은 사람 마음 얻는 게 반이야. 하지만 지강호는 고개를 저으며 도리어 엄마를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건 옛날 방식이에요. 이제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에요. 이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얼마 남지 않잖아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몇 배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은 언뜻 논리처럼 들렸지만 결국 책임 없는 허세일 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참지 못했습니다. 강호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엄마는 손목 아프게 반찬 썰고 있어. 네가 꿈꾸는 한 방이 우리 집 다 걸고 하는 거라는 걸 너 진짜 몰라? 하지만 지강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나, 내가 실패하면 나 혼자 책임지게. 근데 실패 안 한다니까. 시간은 흐르고 불길한 기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강호는 몰래 움직였습니다. 과거 실패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식당 매각을 서류상으로 진행했고, 엄마에게는 은행 업무가 복잡하다, 위임장만 있으면 내가 대신 처리하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정순이는 믿었습니다. 아들이니깐요. 그리고 그 도장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날아온 문서를 본 지은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식당 명의가 바뀌었어요? 서류 속에는 지강호의 서명과 매매 계약이 선명했습니다. 정순이는 멍하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지강호가 불쑥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 이번엔 확실해. 곧 돈이 몇 배로 불어나서 돌아올 거야. 그 말은 공허했습니다. 누구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며칠도 지나지 않아 지강호의 계좌는 붉은 경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마다 거래소에서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마진콜 발생. 추가 담보 요구. 지강호는 손을 떨며 돈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매각 대금의 절반 이상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등에 그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그래프는 직선처럼 추락했고 결국 계좌는 텅 비었습니다. 그 순간 지강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누나 진짜 될 줄 알았어. 진짜 조금만 더. 그 모습은 패배자가 아니라 아직도 다음 판을 기다리는 도박꾼 같았습니다. 정순이는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야. 우리 집을, 내 노후를, 내 누나의 땀을 다 날려먹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은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단호하게 막았더라면, 내가 엄마를 더 붙잡았더라면. 소문은 금세 동네에 퍼졌습니다. 식당 팔았다더라. 아들이 또 투자에 손댔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정순이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가족들은 밥상에 둘러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지강호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다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도와줄래? 우리 집 망했어. 진짜 다 무너졌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야? 지금 갈게. 그 말은 설명이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은호를 붙잡아주는 한 줄의 힘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찾아왔습니다. 지은호는 울다 지쳐 있었고 손에는 아직도 은행 서류가 구겨져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지은호 곁에 앉아 종이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매각, 위임장, 대출, 투자, 청산, 세금 문제가 단순하지 않아. 근데 정리하면 길이 보여. 지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선배는 변호사도 아니잖아. 이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아는 사람 있어. 네가 혼자 무너지는 건 못 보겠다. 같이 풀자. 그 말에 지은호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고마워, 선배. 이지혁은 지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날 밤 집안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지은호의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불 꺼진 마을을 바라보다가 곁에 앉아있는 이지혁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배, 우리 집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설 수 있어. 너희 가족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내가 옆에 있을 거야. 너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을게. 그 말은 지은호의 가슴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절망이 조금은 물러났고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요. 엄마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부터라도 열어 손님을 맞이하겠다고, 강호가 다시는 도박 같은 꿈에 매달리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일어서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아직 서로를 잃지는 않았다. 그리고 선배가 옆에 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이 역경을 헤치고 다시 일어설 거다. 그 순간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용기가 차올랐습니다. 무너졌던 집도 깨져버린 식당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돈은 잃었지만 아직 사람은 남아있고 마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눈물과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해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걸어갈 힘은 결국 자기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선배, 나 무조건 다시 일어설 거야. 엄마랑 강호랑 우리 다시 살아낼 거야. 이지혁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그게 너야, 은호야. 이미 다시 걷고 있어. 새벽은 그렇게 밝아왔습니다. 무너진 자리 위에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